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집값 영향 미미, 하반기 완만한 상승세 그릴 것. 기준금리가 11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만성화된 고금리 현상으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조선 13년 만에 슈퍼사이클, 장밋빛 전망 속 춘투는 걱정. 13년 만에 1분기 동반 흑자를 기록한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가 슈퍼사이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각사는 급성장한 중국에 뺏긴 조선업 종합 경쟁력 선두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AI, 대체 연료 활용 등 기술력을 끌어올리며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사들 앞에는 호황 전환 뒤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춘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될까 엔터주 일제히 급등.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테인먼트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해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짝 급등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M은 전거래일 대비 11.27% 오른 9만 8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이브도 전날보다 6.05% 상승한 19만 8,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외에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대중폭탄 관세 8월 시작, 태양광 웃는데 철강은 미지근. 미국이 대중국 폭탄 관세를 오는 8월부터 일부 발효하겠다고 발표하며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태양광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 적용으로 중국 업체들의 수출이 위축되면 국내 업체에 기회가 올 수 있는 관측이 나오면서입니다. 철강주와 알루미늄주는 태양광 패널과 같이 고율 관세 적용 대상이지만 미지근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얻을 수 있는 수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탓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아직 HBM에 대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BM3 8단과 12단에 있어서 발열과 전력 문제가 좀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 개장 후에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개장하고 나서 어떤 이슈 주목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개장 전에는 또 급등 예상되는 종목이 이 신규 상장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의 차트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좀 반사이익의 종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ICTK라든지 LS 머티리얼즈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가격 전략과 차트적인 흐름과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이제 ICTK라는 종목입니다. ICTK라는 종목이고 이 해당 종목은 여기도 제가 이제 적어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AI 성장에 따른 이제 AI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여기서 이제 해킹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해 해킹에 따른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보안이 다시 한번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ICTK 같은 경우는 AI가 이 성장함에 따른 보안 수혜주다. 그래서 보안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반사익 수혜주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 차트상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거는 자 보다시피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5월 17일 날 상장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 신규 상장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이 통상 이 저점대를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가를 깨지 않고 밑골이
밑꼬리 달아주면서 이런 기술적인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뭐 추세대를 그으면 하방 추세 돌파하고 상승하는 모습이다까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자, ICTK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매수에 대한 이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2만 원대를 깨지 않는 게 좋아서 2만 원까지는 열어두시고 2만 이상 2만 4천 원 아마 이 구간대 지금 보면 통상 캔들이 이 몸통 이 구간대 여기가 아마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가격 같은 경우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오늘 하루만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뭐 3에서 5% 수익 나면 일단 늘 말했지만 차익은 챙겨가는 게 좋고 지금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일단 28,000원을 돌파해줘야 돼요. 28,000원 이 캔들의 고점대를 돌파해준다고 하면은 신고로서 4만 원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에 이전에 19,800원 조금 아래로 18,000원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어서 ICTK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에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AI 반사이익입니다. 일단은 AI 때문에 지속적인 이 전력 부족 부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이런 최근에 구리 가격이라든지 변압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었는데 이 여기에 대한 이 대안으로 연료전지의 수혜 그래서 미국 블룸에너지죠. 미국의 이제 블룸에너지에 이 주요 부품을 공급한다 해가지고 관련 반사익 수혜로도 좀 엮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신규 상장주 차트상 기술적 반등 구간 이거는 또 어떤 의미냐? 자, 보면 역시나 이게 신규 상장주가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 상장된 지 1년도 안 된 종목들은 거의 그냥 신규 상장주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상장 이후에 급등했던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면서 아까 ICTK랑 비슷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방 추세 때 돌파하죠. 그러니까 이 하방 추세 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이런 이 박스권의 행보라고 표현하죠. 이제 위아래 박스권의 행보와 함께 돌파가 나와주고 있죠.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이 박스권 하방 박스권 돌파와 함께 신규 상장주 차트적 기술적 반등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보이는 종목들이 다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이다. 뭐 이러나 저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엔비디아와 함께 AI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엮이는 종목들이 올라간 게 아닌가 좀 생각해봐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어쨌든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지금 세워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갭이 떴어요. 갭이 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아래로 갭을 메꾸는 구간까지 전 좀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꼬리를 돌파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갭 메꾸는 구간 본다고 하면 매수 가격이 저는 27,500에서 한 31,000원 정도 보시면 이 구간대에서 분할매 잘 한다고 하면은 갭 메꾸고 또 쭉쭉쭉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지금 35,000원대를 뚫어내야 돼요. 35,000원대를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5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잖아 생각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 22,000원 그러니까 이 하단대를 깨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져가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ICTK 그 다음에 이제 LS 머티리얼즈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두 가지 종목과 함께 전체적으로 시장이 AI랑 이러나 저러나 엮이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추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AI 키워드 안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이었고요. 첫 번째로 살펴봤던 종목은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2만 원에서 2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ICTK라는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LS 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전력난이라는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이고요. 블룸에너지 주요 부품 공급사니까요. 함께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 24일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에 우리 증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하방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편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1000BDR을 달성을 했지만 금리 인하가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 조금 넘게 빠지면서 2693선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9% 하락한 채 840선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AI 빅데이터가 분석한 인기 종목 10개까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 LS 머티리얼즈부터 이수페타시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뽑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R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DR텍은 미국 대형 의료기기 배급사인 이 시암 시스템과 엑스트론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이 MOU를 맺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전 거래 같은 경우에는 21%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브랜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브랜드는 그 브랜드 노브랜드가 아니고요. 디제인 플랫폼 하우스 노브랜드가 이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첫날 18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HLB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이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이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과 또 캄렐리주막 이 병용합요법이 FDA 허가 불가와 관련해서 이 FDA에 이 미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항서제약이 보완 요구를 받은 거는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캄렐리주맙이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임상 주요 사이트를 확인하는 절차인 이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인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에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오늘의 급등 종목들 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개장 분위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은 어떤지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마이너스로 지금 출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미국 증시의 조정도 있었지만은 장 시작하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엔비디아의 악재가 좀 나와주면서 이 IC주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439억의 순매도, 기관은 876억의 순매도로 보여주면서 동반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도 이 코스닥에서도 지금 현재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04%,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24%, 그리고 현대차가 보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04%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분석한다면 시가총액 1위부터 이 10위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시가총액 30위까지 기업들 대부분의 지금 하락세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우선 이 낙폭이 크다라고 하기에는 2% 이상 떨어지는 종목들은 지금은 삼성전자나 현대모비스 또 삼성화재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느낌이 많이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에코프로빌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0.99% 하락, 에코프로가 1.24% 하락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이오테크니스가 4.7%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동진 세미케이 2.8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반도체 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좀 장 초반에는 나쁘지는 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시가세 상위 종목들만 봤을 때도 클래지스가 3.89% 상승, 실리콘트가 3.8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매수 관련주 또 이제 에스테트가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제조업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하락세에서 이 차익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유동성이 좀 바뀌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만 본다고 하면은 시장은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장 초반에 낙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오전에는 어떤 큰 폭의 어떤 매매를 하는 것보다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간밤에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이 S&P 글로벌 PMI 잠정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 미국 FC의 수익률도 자극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얘기가 좀 많이 틀려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땐 어떤 변동성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새로 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반도체 업종의 상승폭을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좀 강하게 가져갔다가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그런 지금 하락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시장이 순환매로 간다는 것보다도 약간의 좀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연속 상승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이런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게 바로 태양광이나 수소 쪽이죠. 이쪽에서 에너지 업체나 관심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역시 대표주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 함께 좀 짚고 왔습니다. 우리 차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개장 전에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지금 2.17%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있어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좀 기사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께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차장님, 일단 기사 안에는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면서 아직이라는 키워드가 제목이 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인 건지, 단순히 오늘 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살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뉴스 해석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우선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납품 테스트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퀄 테스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고 있는 단계의 중간 단계에서 약간의 좀 쉬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발열이나 전력 소비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근데 이 과정 중에서 하나 어떤 브레이크가 좀 걸린 거지만, 우선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삼성 쪽에서도 약간 좀 간과한 느낌이 좀 든 것 같아요. 우선은 4월이죠. 4월에 이 8단이나 12단 이미 HBM3 칩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5세대 쪽에서도 이 HBM3 5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HBM3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저는 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승인 시간이 좀 지연될 뿐이지 말씀드렸던 과정 쪽에서의 하나가 좀 약간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도 좀 이 HBM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나 이건 프리미엄을 좀 받았던 그런 주가적인 측면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좀 오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이 정도 뭐 2%대의 이 하락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이거 재미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장 시작 전에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중간에 나왔을 때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반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연할 텐데, 장 시작 전에 이런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보도 먼저 짚어봤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부터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 나오게 되면서 2.3%까지 좀 밀려나는 상황이고요. HLB도 살펴보면 어제장에서 바이오 포럼 열렸습니다. 항서제약 측에서는 FDA 미팅 추진하고 기다리고 있다, 회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진양곤 회장 측에서는 추가로 간암 세부 적응증 확정해서 글로벌 3상 계획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간암 치료제 하면 리보세라닙이다라는 인식을 좀 심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됐는데, 다만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0.62% 하락합니다.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고 어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3%대 밀리면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오늘 1%대 강세 보이며 움직입니다. 셀트리온은 1.2% 밀리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오늘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SOFC 쪽으로도 테마가 좀 돌고 있는데요. AI 전력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에너지 쪽에 SOFC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블룸에너지 자체가 수소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위 5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 블룸에너지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작용을 한 걸로 보이고요. 2.8% 정도 강세 보입니다. 오늘은 전선주도 잠깐 쉬어가나요? 대한전선은 1.17% 밀려나고 있고요. 그동안 잘 갔던 SK 이터닉스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오면서 7%대 밀리고 있습니다. ICTK 같은 경우에는 4.53% 정도 상승불 켜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ICTK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개장 전에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 앞서서 목표가로 2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열어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2만 1,900원 선, 2만 2천 원 하회하면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장부터 상승은 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26조 원 정도 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수혜 받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에서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두고 있는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가 있는데요. 앱솔릭스입니다. 이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목받았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2.99% 상승하면서 움직이고요. 한미반도체는 1.9%, 필옵틱스는 9.4%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눈에 띄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유리기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좀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라옵니다. 그 배경도 궁금하고요. 사실 젠슨황 같은 경우에는 컨콜에서 LPDDR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선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은 유리기판 쪽은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 쪽이 어떤 고도화를 갔을 때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내재화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향후에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업 전방 어떤 이 다른
뭐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기판 쪽에서의 내재화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주목한다면은 저는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의 대표적인 뭐 기업들이 많죠.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대형주 위주로 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위지투도 그렇고 어떤 1분기 매출액이 뭐 체제로 봤을 때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시작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걸 보면은 우선 지금 현재는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추려야 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추리면서 종목도 설립한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보면요, 다 하락을 하면서 섹터가 다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쪽 보면 전기전자가 1.7%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의 종목도 보면 대부분이 하락불을 좀 켜고 있는데 전선주도 오늘 잠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구리값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해 보이고요. 철강, 금속 쪽도 하락을 합니다. 사마 알루미늄 4.2%, TCC 스틸도 2.64% 하락하고 있고요. 의료, 정밀, 그리고 보험이나 건설, 제조업까지도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빨간불 들어온 섹터가 거의 눈에 띄진 않습니다. 방송 서비스가 1.21%, 그나마 CJ E&M이 1.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 그리고 섬유, 의류, 그리고 음식료와 담배 쪽도 오늘 일단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쪽 떨어지고 있고요. 비금속, 그리고 기계 장비 쪽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를 좀 요약해보면 화장품, 음식료, 유리기판 이 세 가지 섹터가 크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좀 떨어지는 섹터 보면 반도체, IT 하드웨어 이쪽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분명히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밀리고 있어서 일단 좋은 소식이 나왔고 정부 정책 모멘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눌렸을 때 오히려 공략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가적인 그 반도체 쪽에서의 전망 그냥 닥죠. 어쩔 수 없이 좋아지는 구조로 좀 가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주가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저는 시장 상황에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국내 테크 기업,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연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봤을 때도 AI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주가적 측면에 봤을 때 쉬어가는 구간을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쪽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 우주항공청 개설에 대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 부분 잠깐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개청 이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이랑 우주항공 쪽에 오늘 움직이진 않지만 이쪽에 대해서 이벤트를 앞두고 좀 빛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실적은 좀 방산 쪽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우선 이 관련 기업들이 이제 방산 쪽과 관련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우주청에 대한 그 수혜 부분은 다 바로 우주청에 대한 부분은 그 매출로 바로 잡히는 거는 좀 시간은 걸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일부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 진행했을 때 제노코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출 부분이 좀 빨리 잡힐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성통신이나 EGS 이런 쪽에서의 점검 장비 쪽에서의 1차적인 어떤 실적 잡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 같은 경우가 는 이제
이 우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섹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 얘기 나왔을 때 먼저 실적 잡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도 말씀드렸듯이 방산축과 관련된 기업들 꾸준하게 좀 겹치는 부분들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우주항공청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실적 잡히는 방산주 위주로 주가의 흐름 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실적은 너무 잘 나왔으나 반도체주들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일단은 악재가 조금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잘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독주. 하지만 엔비디아의 독주가 미국의 3대 지수 모두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조금은 이제 불안한 출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장 전에 지금 전해지면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하락이 나와도 SK하이닉스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도와주지 못하면서 장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의 폭이 조금은 이제 깊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만큼 실망감이 크다 보니 양대 지수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주도 업종군들 모두가 조금은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다소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도 업종 중에 반도체 IT가 쉬어가면 결국에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가 힘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는 고개를 언제 들지 모르는 상황. 제약 바이오는 잘 나가다가 또 HLB 사태와 이제 맞물리면서 굉장히 또 힘을 내기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오늘 금요일장 굉장히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장의 연속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IT 하드웨어 쪽이 많이 눌려 있으니까 공략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일 뿐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분명히 HBM 관련해서 이제 납품을 시작할 단계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에는 일단 반도체 IT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도 물론 시작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갑과 을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원화, 3원화 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 것이고 또 반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으로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는 아마 배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해왔었다가 4년 전에 HBM이 돈이 안 된다라는 핑계로 사업부를 접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속도 차이가 났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스노우볼이 되어서 크게 이제 되돌아온 상황인데 결국 이제 하반기에 만약 HBM 퀄테스트가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은 지금의 가격적인 조정을 한 번에 다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매수 가능 구간에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약간 고비처럼 우리가 기다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이거 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떤 이벤트일까요? 근데 사실 어제 저는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당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엔비디아도 한 가지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숫자로도 만약 이 시장에서 환호를 하지 못하면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안정장치를 했던 게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인데 사실 이제 액분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3개월 뒤에 액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정을 봤더니 다음 달입니다. 6월 6일 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6월 7일 날 이제 액면 분할한 주식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 같아도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동안의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10만 원이 된다고? 아, 그럼 나도 엔비디아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는 또 투심이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힘의 집중도가 나오지 못하고 힘의 분산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숫자에 대한 고비는 잘 넘겼으나 수급에 대한 고비는 6월 7일 혹은 6월 10일 정도까지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벤트로는 액면 분할 날짜까지는 조금 그렇죠.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SKC, 한국화장품, HD 현대일렉트릭, 이수페타시스, 유한양행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참 어떤 한 섹터가 지금 끌고 가지 못하는 그렇죠, 것을 네.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래도 결국엔 지금 화장품주들이 가장 센 시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한국 화장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다른 화장품주들이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혹은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많았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일본이라든지 유럽, 미국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못 간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은 오히려 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도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이제 기록했던 박스의 상단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격대는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심이 조금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이제 중국의 이구안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죠. 물론 화장품을 가져간다 그래서 새 화장품으로 바꿔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제조 혹은 이제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따라 붙으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짧은 단기 트레이딩은 화장품 쪽에서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가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화장품 쪽 그나마 좀 움직이고 있어서 한국 화장품 살펴봤고요. 단기적으로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 중에 한 가지, 삼성전자가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는 속보 전해졌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가는 여전히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툴젠, 피롭틱스, 클리오, 우양, 코스메카 코리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우양이 요새 자주 보이죠? 핫하죠? 네. 일단 한때 한참 보이다가 갑자기 좀 사라졌었다가 최근 거의 한 5거래일 동안 우양이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들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우양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긍정적인 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지금 우양이 만들어낸 식품 중에 두 가지가 인기였습니다. 작년에는 핫도그 열풍이 불었고 올해는 지금 이 냉동김밥이 굉장히 지금 핫한 상황. 지금 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냉동김밥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 상장한 기업이 우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우양에 이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삼양식품의 여러분들 실적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삼양식품은 이제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법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0%. 우양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내에서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충분히 기업들의 어떤 주가, 기업의 어떤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음식료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양이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조금은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냉동 김밥이라든지 핫도그가 기존의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햄버거라든지 피자보다 가격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높아서 부담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물가가 높아서 지금 음식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에 이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우양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대신에 오늘 쉼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당장 보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보신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우리가 한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핫도그 때문에 엄청 막 올라왔다가 살짝 좀 사라졌다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량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미국 블룸에너지의 이 고효율 연료전지의 주요 부품 공급사인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무려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점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는 신호강도가 70점, 차트도 마찬가지로 70점이고요. 수급, 모멘텀, 실적이 75, 65, 60점으로 종합점 68점으로 지금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흐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 가까운 0.83%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K오션플랜트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풍력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주가에 전체적으로 훈풍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14%의 강세가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점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75점이고요. 수급 차트 모멘텀이 70점, 실적이 65점으로 종합 점수 70점.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4%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5,0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포착 종목은 SL입니다. 네, 소속 글로벌 걸그룹인 이 에스파의 첫 정규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데다가 또 중국의 이 한알령의 해제 조짐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요즘 엔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죠. 거기에 전 거래일은 11%가 넘어가는 급등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점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와 수급 그리고 실적이 70점이고요. 차트 모멘텀이 65점, 종합 68점으로 현재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33% 상승한 91,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봤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따라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끈기 있게 좀 길게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대표적으로 이 MLCC라고 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이 MLCC가 이제 적층 세라믹 콘센트라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백색가전, 모바일에 대다수의 이제 전기 제품이 들어가는 이제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많은 제품이 들어가면서 왜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느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MLCC의 재고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다는 건 당연히 제품의 단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했는데 재고가 많다는 건 뭐 생산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단의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도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 삼성전기의 전체 매출의 중간권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서 MLCC의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바로 단가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단가가 이제 가파르게 이제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그걸 보면서 MLCC의 어떤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MLCC 단가가 올라왔으니 앞으로 삼성전기의 실적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이 백색가전에 들어가는 MLCC하고는 다르게 전장에 들어가는 MLCC는 조금은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많은 자동차들이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 이러한 쪽으로 이제 모델의 변화가 있어서 MLCC의 어떤 고부가 가치의 수량, 이 제품의 수량도 늘어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중화권 모바일 시장이 크게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중국 내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의 어떤 점유율이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 중국 자사 브랜드,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들 하죠. 여기에 지금 모바일 플러스 AI가
4G가 지금 도래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시리즈가 흥행을 했고 지금 애플도 아이폰 시리즈가 우리가 굉장히 흥행을 기대하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라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삼성전기의 실적이라든지 주가의 성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다만 좀 길게 보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은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조심스럽게 저는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윗 가격대, 예를 들어서 HLB 기준으로 10만 원대 후반 11만 원대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저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참 이건 공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걸고 들어가셔야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HLB는 느낌상 항서지약의 자꾸 잘못을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에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도 리보세라님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캄레라주맙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서지약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항서지약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CRL 아직 FDA로부터 항서지약은 받지 못했다. 받고 나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서지약은 이 파이프라인이 없더라도 이미 중국에서 매출 1조를 찍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급할까요? HLB가 급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서제약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 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일단은 뭐 항서제약은 표면적으로 빨리 서두른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발적인 움직임을 통한 단기 매매는 가능하나 추가 매수는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까지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 8, 9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한자리에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증시 7로 먼저 이동해 보시죠. 오늘 주제는 미중 갈등과 관세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8월 1일자부터 대중국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태양광 섹터 쪽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 하나솔루션 오늘 장에서는 다만 좀 힘을 잃었습니다. 1.4% 하락하면서 31,800원이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종목도 OCI 종목이고요. 1.7%로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광주,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힘이 좀 빠졌습니다. 93,7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추천해 주셨던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고요. 금양 그린파워인데요. 태양광과 태양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크게 밀렸습니다. 3%대 하락률 기록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에브리봇 보겠습니다. 다만 이 수급들이 좀 로봇 주독으로도 조금 이동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3% 정도 상승하면서 26,000원 선이고요. 로봇 중에서는 실적 뒷받침하지 못하는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중에서도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만났던 첫 번째 종목이었죠. 삼성전기인데요. 이 종목은 좋지만 길게 보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도 이슬희 전문가가 삼성전기 언급을 해줬는데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9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5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동안은 재고가 많아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재고가 적정 라인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HL입니다. 일단 출발은 하락이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 보입니다. 1%대 강세 보이면서 5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10만 원, 11만 원 후반대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서 샀다면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없었던 분들이 신규 매수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나서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장 가격은 49,200원입니다. 세 가지 증시 7, 8, 9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봤고요.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너마저 2,700선이 깨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줄줄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선호의 이 종목에서는 AI 모멘텀이 있는 ICTK, LS 머티리얼즈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따라가 말아에서는 삼성전기 따라가는, HLB는 따라가지 않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